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함쌤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어떤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연 속 A씨 같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다른 이상은 없고요.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직무 스트레스도 그렇고 모든 스트레스가 좀 그렇지만 삶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적정 수준일 때는 삶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칠 때는 A씨처럼 몸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우울증이나 불안,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공황장애 같은 어떤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돼야 될 거는 기본 생활 습관들을 지키는 거예요. 가령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하게 쉬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뻔한 소린 나도 하겠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뻔한 거지만 되게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이 뻔한 것부터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이제 제일 먼저다 라는 걸 꼭 우선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덜 뻔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 덜 뻔한 얘기들을 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런 기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좀 뻔한 것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혹은 좀 내 상황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트레스라는 게 뭔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는 아주 간단해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생기는 게 스트레스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늦은 밤에 어디서 막 라면 냄새가 이렇게 솔솔 올라와요. 라면 냄새. 이게 내가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일 때는 이 라면 냄새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되게 고프고 막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이 라면 냄새가 올라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일 때는 나의 어떤 좀 식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스트레스라는 건 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채우면 해소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욕구들이 어떤 욕구들이 있고 이런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면 좋겠죠? 심리 상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현실 치료라는 이론이 있고 이 현실 치료에서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 두 번째,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세 번째,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 네 번째, 자유에 대한 욕구. 마지막 5번째, 재미, 즐거움에 대한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스트레스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각각의 경우에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생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좀 전에 보신 보기에서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먹고 살기 그리고 생존하기에 어떤 위협이 느껴질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또는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몸이 되게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결핍되었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이게 채우려면 우리 마음에서 죽지 않아. 요런 생각들이 자주 들수록 이 스트레스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좀 개선되는 방법밖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급여가 문제라면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떻게든 수입을 조금 더 마련하실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셔야 된다. 또는 지금 직장에서의 업무 강도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고 처우가 너무 안 좋다면 좀 이직, 퇴사에 대한 용기를 좀 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어떤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뭐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 이 회사에 내가 정을 못 붙이고 있을 때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이게 회사 밖에서도 내 스트레스나 나의 힘듦에 대해서 털어놓고 이렇게 나눌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소속의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이 난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수록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혹시 주변에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럴 땐 되게 적극적으로 더 많이 기대세요. 이게 뭐 누군가는 의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좀 지금은 의존을 하세요. 좀 힘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뒷담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지금은 적극적으로 기댈 필요가 있겠어요. 두 번째 경우는 지금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서라도 어떤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좀 채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모임이나 이런 만남들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모임이 조금 안전한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불건전하거나 좀 안전하지 않은 모임들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확 채워주기도 해요. 가령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럴 땐 되게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확 채워줘서 너무 확 몰입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욕구의 좌절을 더 크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모임이 비정기적이라기보단 정기적인 모임이 훨씬 좋아요. 그래야 조금 안정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데 더 유리하거든요. 세 번째, 이 힘의 욕구는 일상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도 승진이 안 될 때,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혹은 뭐 나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애가 너무 더 잘해서 내 성과가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요럴 때 이제 힘의 욕구에서 좀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이 나 좀 하네? 나 좀 하는 사람이네? 요런 생각이 들면 이 스트레스는 좀 감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작은 성공 경험들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일에서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면 일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성공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취미나 활동을 할 때 내가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거, 난이도가 높은 거에 도전하기보다는 나에게 조금 익숙해서 내가 잘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누구나 좀 성공하기 쉬운 경험들, 그런 취미들, 그런 활동들에 참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이 자유의 욕구는 이 단어의 말뜻 그대로 내 삶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을 때,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에서 내 스스로 어떤 통제감을 갖지 못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인이라면 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겪을 거예요. 뭐 진짜 회사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뭐 없잖아요. 네. 심지어 점심밥 하나 먹는 거, 이것도 이제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회사에서는 이 자유의 욕구가 많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자유의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 감소시키려면 우리 마음이 이거 좀 내 뜻대로 되는데? 내 맘대로 되는데? 이런 어떤 좀 통제감을 좀 느껴야 이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사에서는 그게 채워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밖에서 채울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가령 이럴 땐요, 여행을 가더라도 패키지 여행 말고 자유여행을 가셔서 혼자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 말고 혼자 가서 정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요런 경험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게 살면서 여러 가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다 보면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되게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나에게 강제적으로 내가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주말에 2시간 동안은 멍 때리고 있기라든지 이런 시간을 내 의지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는 이제 내 마음, 뭐 나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뭐 미술이나 뭐 음악 혹은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즐거움, 재미의 욕구는 말 그대로 진짜 인생 노잼일 때 그럴 때 생기는 스트레스와 좀 관련이 있죠. 뭐 직장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즐겁진 않고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맺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생기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겠죠. 사실 이 즐거움이라는 건 직장인이 겪는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만큼 긍정적인 즐거운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직장인분들 중에 자기 회사에서 어떤 재미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땡 잡은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는 게 직장 즐거움이 단어가 이제 양립하는 게 좀 모순되게 느껴질 정도로 직장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쉽진 않겠죠. 이럴 때는 좀 우리 마음이 뭔가 재밌다, 신난다, 이거 즐거운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수록 이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직장 밖에서 해야겠죠. 일단은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뭔가 재밌었고 즐거웠던 게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다시 참여하는 게 좋고 되게 여러 가지 즐거웠던 경험들이 떠오른다면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부터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놀이공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타봤더니 이게 되게 신났던 경험이 있다. 이거보다는 내가 지난주에 집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 이런 기억이 있다면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 이거를 더 하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내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재미를 얻기 위해서 되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좀 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때도 재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또 마음에 부담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안 해본 선택을 해보겠다. 요런 거, 요 정도 컨셉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간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생전 안 먹어본 민트 초코를 한번 선택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안 해본 선택들을 하는 거에서 의외의 재미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실 치료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욕구, 그 5가지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욕구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 생활 습관, 자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요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먼저 꼭 점검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에 댓글로 지금 현재 스트레스 수준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스트레스 어떤 자가진단 검사 이런 것들을 제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